70대에 접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의문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당신 이거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은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이 필수적이게 되고 세상은 마치 당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조금은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아지고요. 오랜 세월 살아왔던 삶이 어느새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유쾌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70대 이후 삶 속에서 발생하는 8가지 독특한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몸이 오늘은 기분 좋게 자자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이제 깨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리듬, 즉 서가디언 리듬, 일주기 리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마치 반항적인 사춘기 청소년처럼 작동합니다. 아침엔 일찍 깨우고 낮엔 갑작스럽게 낮잠을 요구하죠. 저항해보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영화 중간이나 대화 도중에도 갑자기 졸기 시작하다가 정작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면 시간 자체의 감소보다는 수면 조절 능력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예전만큼 오래 자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적절한 때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주가 장난이라도 치는 듯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몸이 오늘은 기분 좋게 자자 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이제 깨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리듬, 즉 서일케이디언 리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마치 반항적인 사춘기 청소년처럼 작동합니다. 아침엔 일찍 깨우고 낮엔 갑작스럽게 낮잠을 요구하죠. 저항해 보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영화 중간이나 대화 도중에도 갑자기 졸기 시작하다가 정작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면 시간 자체의 감소보다는 수면 조절 능력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예전만큼 오래 자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적절한 때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주가 장난이라도 치는 듯한 느낌이죠. 지금 맘껏 낮잠이나 즐겨봐. 밤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 이러한 노화의 특징에 대해 화내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 희린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의 등장. 이번엔 음식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입맛이 마치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주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던 음식이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리법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미래가 변한 걸까요? 사실 이건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맛과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콤한 커리나 진한 디저트,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즐겼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들의 맛이 사라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같은 음식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뢰의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미뢰들도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화 기능도 느려지기 때문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에 즐겨 먹었던 피자 한 조각도 지금은 몸이 이건 좀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죠. 반대로 과거엔 별 관심 없었던 음식이 새롭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혼란스럽긴 해도 새로운 맛을 발견한다는 건
삶의 또 하나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맛도 인생과 함께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없이 늘어나는 약물 리스트.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마치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 먹어야 할 약들이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걸까? 젊을 때는 약이라는 게 정말 가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두통이 나면 아스피린 한 알, 감기 나면 감기약 한 포 정도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병은 마치 토끼처럼 빠르게 늘어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조절제, 관절 통증 완화제 등등. 어느새 집안 여기저기 약통이 널려 있고 당신은 마치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공복에 먹는 약, 관리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까지 섞이다 보면 서로 간섭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치 약을 먹는 행위 자체가 미로 탈출 게임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 약은 에너지를 위한 거야? 수면을 위한 거야? 아니면 소화를 돕는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때때로 이 모든 게 마치 약물 빙고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많은 약물들이 대부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관리하는 데는 인내심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웃음과 유머로 이 상황을 넘기는 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참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면 패턴, 변덕스러운 입맛들, 한항들,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이 당신을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어스름 속에서 눈을 뜬다. 세상이 여전히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맑고 깨어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가장 생기로 가득 차 있을 무렵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마치 당신의 몸이 다른 누구도 듣지 못하는 믿음의 춤이라도 추듯한다. 과거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수면 패턴은 이제 조금씩 변해가며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진다. 한때는 충실한 친구였던 잠은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아예 모습을 감춘다. 당신은 대화 도중 문장 중간에 고개를 숙이며 졸음을 느낀다. 심지어 웃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순간에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밤이 깊고 고요함이 주위를 감싸면 잠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이 반항들,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이 당신을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어스름 속에서 눈을 뜬다. 세상이 여전히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맑고 깨어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가장 생기로 가득 차 있을 무렵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마치 당신의 몸이 다른 누구도 듣지 못하는 리듬의 춤이라도 추듯한다. 과거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수면 패턴은 이제 조금씩 변해가며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진다. 한때는 충실한 친구였던 잠은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아예 모습을 감춘다. 당신은 대화 도중 문장 중간에 고개를 숙이며 졸음을 느낀다. 심지어 웃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순간에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밤이 깊고 고요함이 주위를 감싸면 잠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동반자들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날은 상큼하고 가벼운 것을 원하고 또 다른 날엔 따뜻함과 질감만으로도 만족한다. 당신은 서서히 식사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 소금보다는 허브를 사용하고 바삭한 식감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을 선택하며 요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되고 당신과 접시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물론 약들이다. 하나하나 이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며 복용 시간도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고 또 다른 것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 아침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것도 다르고
어떤 것은 섞여서는 안 되는 약도 있다. 설명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릴 때도 많다. 당신은 그 약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라벨이 붙은 용기에 담고 매일매일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려 애쓴다. 가끔은 농담처럼 말한다. 이젠 처방약이 요리법보다 더 많아. 하지만 유머 뒤에는 조용한 진실이 있다. 이것은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삼킨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자기관리의 행위, 시간과의 작은 반항이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는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도 담겨 있다. 그것들은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몸이 여전히 말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으며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작은 특징들, 이른 아침의 각성, 변하는 맛, 약 복용이라는 세심한 충사위는 쇠퇴의 징표가 아니라 회복력의 표시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적응하고 매일매일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려 애쓴다. 가끔은 농담처럼 말한다. 이젠 처방약이 요리법보다 더 많아. 하지만 유머 뒤에는 조용한 진실이 있다. 이것은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삼킨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자기 관리의 행위, 시간과의 작은 반항이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는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도 담겨 있다. 그것들은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몸이 여전히 말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으며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작은 특징들, 이른 아침의 각성, 변하는 맛, 약 복용이라는 세심한 충사위, 는 쇠퇴의 징표가 아니라 회복력의 표시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적응하고 물론이고 스파게티까지 모두 시트콤 오디션에 나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밤 3시에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한때는 좋아했던 고기를 밀어내거나 약통 앞에서 오늘 먹을 알약이 무엇인지 열심히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미쳤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70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유쾌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과학적인 눈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1부. 잠이 반란을 일으키다. 예전엔 잠이 커피만큼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마치 쿠데타라도 일으킨 듯 변합니다. 갑작스레 낮잠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되어버리고 특히 소파에서 자는 건 금메달급 실력, 밤이면 불면증 서커스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인데요. 마치 물론이고 스파게티까지 모두 시트콤 오디션에 나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밤 3시에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한때는 좋아했던 고기를 밀어내거나 약통 앞에서 오늘 먹을 알약이 무엇인지 열심히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미쳤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70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유쾌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과학적인 눈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1부. 잠이 반란을 일으키다. 예전엔 잠이 커피만큼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마치 쿠데타라도 일으킨 듯 변합니다. 갑작스레 낮잠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되어버리고 특히 소파에서 자는 건 금메달급 실력, 밤이면 불면증 서커스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인데요. 마치 DJ가 비트 대신 자장가를 틀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수면 주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내가 어디쯤 가야 할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험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팁 하나, 낮잠을 즐기세요. 과학적으로도 짧은 낮잠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자다 보면 밤 12시에도 양을 세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알람은 꼭 설정하세요. 2부. 증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미뢰들. 한때는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식탁 위의 범죄 현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맛 잃기 신드롬. 70세가 되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미뢰의 무려 3분의 2를 잃습니다. 살아남은 미뢰들도 파업 중이죠. 거기에 더해 소화 속도마저 느려져 파스타 한 그릇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배가 부푼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 새로운 식생활을 위한 자연의 조용한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매운 날개구이 대신 강황이 듬뿍 들어간 구운 채소나 생강향이 진한 허브티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당신의 새롭게 진화한 입맛이 감사 인사를 건넬지도 모르겠습니다. 3부, 약복용이라는 마라톤. 예전엔 단순히 종합 비타민이 전부였던 것이 어느새 주방 조리대 위에 작은 약국이 생겨납니다. 혈압약, 관절 보조제, 칼슘제, 그리고 2015년에 처방받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의문의 약병까지. 약 관리는 어느새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부작용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약들을 섞어 먹는 건 마치 양리학적 젠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못 건드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먼저 의사와 함께 약물 정비를 받아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버리고 필수적인 약들만 남겨 정리하세요. 주간 약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칸의 이름이나 색깔별로 표시해두면 더욱 효과적이죠. 팁 하나, 이모티콘으로 표시해보세요. 내는 혈압약, 내는 건강보조제 같은 식으로요.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밤 3시에 깨거나 저녁 식탁에서 좋아하던 음식을 밀어내거나 수십 가지 약을 돌리며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 이 모든 건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의 상징이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삶의 일부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순간들은 당신이 충분히 오래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유산이자 몸이 스스로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잠깐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웃어보세요. 당신 혼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동네 다른 어르신도 지금 똑같은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팁을 공유하며 이 묘한 현실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세요. 나이듦이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며 잘 살아가는 것이고 아마 그 사이에 짧은 낮잠도 하나 포함될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도 70대 특유의 수수께끼 같은 경험이 있나요?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웃음이 나거나 의아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미스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눠보아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상의 인간을 위해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집안을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여전히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존 그리고 번영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 아침 약을 커피 루틴에 연결하고 저녁 약을 위한 알람을 설정하거나 비타민 D와 일요일 십자말풀이 단서를 결합하세요. 혼란을 일관성으로 바꾸십시오. 그 알약을 삼킬 때마다 단순히 처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기를 선택했다. 2장, 기술시험, 회전식 전화기에서 틱톡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도대체 DM이 뭐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모닝커피가 식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디지털. 이상의 인간을 위해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집안을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여전히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존 그리고 번영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 아침 약을 커피 루틴에 연결하고 저녁약을 위한 알람을 설정하거나 주간 비타민 D와 일요일 십자말풀이 단서를 결합하세요. 혼란을 일관성으로 바꾸십시오. 그 알약을 삼킬 때마다 단순히 처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기를 선택했다. 2장, 기술시험, 회전식 전화기에서 틱톡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도대체 DM이 뭐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모닝커피가 식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날 마침내 음성 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손자는 할머니, 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모임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스트리밍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연락처가 데이터 저장소가 아닌 무지개와 햇빛이 있어야 하는 클라우드로 계속 사라지는 이유를 여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술 마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디지털 라이프를 관리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더욱 간편해진 문자 메시지, 음성 입력을 사용해보세요. 판단을 빼면 휴대폰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을 위한 팟캐스트, 결코 끝나지 않는 라디오쇼라고 생각하십시오. 원예 팁을 원하시나요? 이에 대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미스터리 이야기를 찾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하나 있어요. 당황하지 않는 영상통화, 줌을 가상의 커피 데이트처럼 여기세요. 화장 안 했어? 괜찮아요. 새벽 3시에 고양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음소거 하세요. 기술은 경주가 아닙니다. 뷔페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스티브 잡스도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장, 익명의 시간 여행자. 어제가 작년처럼 느껴질 때 눈을 깜빡이다가 또 벌써 목요일이라는 걸 갑자기 깨달은 사람이 또 있나요? 주말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개 축하합니다. 기한은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셨습니다. 시간 여행자 익명. 70세 이후에는 시간이 미끄러운 비누처럼 움직입니다. 꽉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은 저녁으로 흐려지고 어느새 달력이 2페이지를 넘겼고 지난달 여행의 짐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고정시키세요. 해가 뜨면 차를 끓이고 매일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쓰세요. 이러한 의식은 하루가 더 길고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정신적 지표를 만듭니다. 작은 것을 맛보세요. 첫 모금의 커피, 창밖의 새소리, 갓 구운 빵 냄새 등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과의 경쟁을 멈추세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그냥 존재 충분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아하게,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미소를 지으며 미끄러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장. 어린 시절의 두려움에 대한 재검토. 소파가 산처럼 보일 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당신의 버전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소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K2와 비슷해 보입니다. 당신은 절벽을 평가하는 등산가처럼 소파에서 아래로 세계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무릎인 이번 하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중력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황혼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6세가 되면 올림픽 선수처럼 가구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76살? 오늘이 엉덩이가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한 날이 될지 궁금해하면서 동작을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 그리고 지혜란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언제 지팡이를 사용해야 할지, 언제 부끄러움 없이 느린 속도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요가 발견, 가벼운 의자 운동, 매년 봄에 다시 심을 필요 없이 정원을 감상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열정과 유머로 삶을 춤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좀 더 주의해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더 나은 정형외과용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생각. 노화는 정해진 쇼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데에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름, 잊혀진 이름, 우연한 모든 틱톡 동영상을 유머와 품격으로 피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따라잡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핀을 기억하거나 전자레인지 타이머를 익히거나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친구들과 크게 웃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기발한 장.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나를 추구하려면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성공은 외부의 목소리보다는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믿는 길을 따라가고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어려움도 기회로, 실패도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나 멋진 꿈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공상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이며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멈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수많은 시도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순간 그 길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어느새 새로운 규칙을 정해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때는 마라톤을 뛰며 발판조차도 순간 멈칫하게 만든다. 그녀는 웃으며 중력이 자기 개인적인 원수라고 농담하지만 사실은 젊음의 유연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 바로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이다. 흔들리는 장비와 씨름하는 대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며 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지혜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땅을 딛고 서 있을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롤드라는 사람도 있다. 그의 뇌는 마치 스스로의 독특한 분류 체계를 가진 듯하다. 우드스탁 시대의 모든 가사를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안경은 매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열린 냉장고 앞에 서서 완전히 발판조차도 순간 멈칫하게 만든다. 그녀는 웃으며 중력이 자기 개인적인 원수라고 농담하지만 사실은 젊음의 유연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 바로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이다. 흔들리는 장비와 씨름하는 대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며 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지혜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땅을 딛고 서 있을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롤드라는 사람도 있다. 그의 뇌는 마치 스스로의 독특한 분류 체계를 가진 듯하다. 우드스탁 시대의 모든 가사를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안경은 매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열린 냉장고 앞에 서서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다가 갑자기 강렬한 감각의 물결을 경험한다. 포근한 풀밭의 감촉, 체리향 립스틱의 맛, 그리고 첫사랑의 설렘. 나는 어제 어디에 차 열쇠를 뒀는지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나중에 고양이에게 말한다. 1968년 여름이 어떤 냄새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해. 과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기억 통합이라 부른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들이 더 오래 머무르는 현상이다. 하지만 하롤드에게 그것은 선물이다. 자신의 마음이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아름다움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브린도 있다. 그녀는 최근 사진첩을 기저귀다가 1970년대 초반의 넓은 바지 밑단이 담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손녀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브리는 그냥 웃으며 연보크를 덮어버렸다. 그 애들에게 벨보텀은 맡기고 나는 내 관절 보조구두를 신을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트렌드를 좇는 것보다 실용성과 편안함을 선택했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상징한다. 노화는 특이한 점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료함도 준다.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건 머릿속이 불필요한 정보에서 벗어나 진짜 소중한 순간들만 남기도록 필터링 되기 때문이다. 다르게 움직이는 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입는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쇠퇴의 표적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살아온 증표다. 이름을 잊거나 무릎이 쉬이 울거나 유행이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인생을 깊이 살아보고 사랑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은 결과다. 문 앞에 서서 왜 왔는지 잊어버려도 괜찮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만 입으면 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신발이나 이즘증에 대해 눈살을 찌푸린다면 70세를 넘겼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얽매이는 습관들에 매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넓은 집을 관리하는 일, 효과도 없는 식단에 집착하는 일, 사실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스케줄로 자신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일 등등. 이런 습관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지혜를 누리고 기쁨을 느끼며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손에서 놓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